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DJ 모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셨나요? 오늘 뭐 드셨어요? 아무리 오랜만에 왔다지만 원래라면 자기 할 말만 와다다다 하던 애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지 의아해하실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DJ 모로가 오늘이 마지막 라디오 방송이라 조금 더 여러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원이란 건 없잖아요. 만약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청취자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영원이란 건 없음을 알게 되신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니만큼 멋대로 다이어리의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얘가 또 중구난방 정신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려고 하나 싶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에도 책 제목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로 다이어리 제목은 바로 안녕입니다. 목차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아니다. 목차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내용은 이런 이름으로 붙이면 좋겠다 하시며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름을 다 지어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테니 제가 중간중간에 이번 제목은 이거예요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계발서의 예시가 된 나. 이게 잘 지내는 거 맞나요?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셨나요?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소설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자기계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래서 독서 노트를 쓰라는 건가 싶네요.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자기계발서를 드디어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이 출판사의 마케팅에 혹하고 넘어가셨는지 본인은 안 읽어봤는데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읽으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선물 받았는지 한 6개월이 훌쩍 지난 뒤에 다 읽었기 때문에 지인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당연하지만요. 아무튼 제가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올해 읽은 2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2025년에 책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실감을 하게 됐고요. 2번째는 바나나를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채로 다시는 가방에 그냥 넣지 않겠다는 다짐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너무 센지 아주 책이랑 진한 만남을 했더라고요. 바나나의 과육이 생각보다 수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인이 제게 깨달음을 주려고 책을 선물했는데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10대나 20대 초반에 자기계발서를 읽었을 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어? 미국에는 이렇게 게으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나 봐 하며 정말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계발서의 예시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알면서도 고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자기계발서에서 안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만국 공통으로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이 저였다는 걸요. 책을 잘 읽으며 동기부여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메모도 하고 인덱스도 붙이고 신이 나 있었는데 다음 장에서 자꾸 삶이 망가지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와 전체 문장이
제 삶을 한치의 과장 없이 그대로 옮겨 적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나는 진짜 요즘 잘 지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요즘 잘 지낸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고민했던 게 바로 풀리더라고요. 올해 20대 이후 받은 충격 최고의 3개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이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거울과 카메라가 있지만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을 준 지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쩌지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연말이고 하니 올해 30장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다이어리를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며 교보문고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 보는 양식의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적는 다이어리였는데 고치고 싶은 습관을 적고 그 나쁜 습관을 오늘 고칠 수 있었던 이유를 적거나 고치지 못한 이유를 적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66일의 시간 동안 기록을 하면 개선이 된다는 이런 양식으로 구성된 다이어리였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보면서 나도 실패 노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됐는지,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이에 써보고 어떻게 하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건의 노트를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이름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노트. 매일 쓰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실패를 마주하는 그런 이름보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쓰면서도 즐거워질 것 같으므로 우리 실패 노트가 아니라 과정 노트라고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의지박약인 저 모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하자는 의미로 한번 이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등 모로 선정,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인사, 최고 2위, 바로 요즘 취미가 뭐예요? 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이 많은 모로는 본인의 취미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취미가 한 10개 이상은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장비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많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취미도 많으니 장비도 많고 아주 많은 무언가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좋을 때는 하루에도 서너 가지의 취미를 거뜬히 해냈지만 이제는 하나의 취미에 몰두하는 그것도 어려운 저질 체력이 돼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입하고 또 그렇게 물건을 없앴을 때의 이점을 보고 또 좋은 후기를 보니까 잠시 제가 법정 스님이 된 것처럼 모든 물건을 다 버려야겠다며 108개의 물건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가장 많은 기부금 영수증이 생겨버린 모로입니다. 그래도 아직 버리거나 나눠야 할 것들이 1008개, 이거 어떻게 1008개? 1008개는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눴는데도 못 버리는 것들만 남겨져 있는 집을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모로는 어릴 때부터 문구사 아줌마가 꿈이었는데 영업하지 않는 문구사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한 아줌마는 아닙니다. 문구사를 운영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문구를 사들이고 나눠주고 쓰다 보니
어느새 문구류와 관련된 디자인권을 냈고 더 나아가 온라인 문구사 사장님이 될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계획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언제든 수정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을 휩쓸 그 제품이 출시되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때 청취자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희망적인 할 일 목록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 박제해 놓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2-2라고 해야 할지.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를 시작할 즈음에는 저 모로가 성우학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노트북을 살지 태블릿 PC를 살 건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성우들은 출력한 대본으로 녹음하지 않고 대부분 태블릿 PC로 대본을 보고 정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성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중에 쓸 건데 뭐 하면서 노트북 대신에 태블릿 PC를 샀어요. 근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죠? 제가 아직 공채 성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생각보다 적게 사용했고요. 그동안 저는 노트북이 필요한 순간이 더 많더라고요. 많이 후회도 됐지만 금액이 상당해서 당장 사는 그것보다는 불편하지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까 불편함이 꽤 많이 상쇄됐어요. 그렇지만 MBTI N인 저 모로는 물건이라는 게 있으면 보이는 그와 관련된 일들이 막 자연스럽게 상상되고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잘못 구매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팔게 되면 내가 성우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고로 팔았으니 가격도 손해를 받고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한 저를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팔고 난 지 꽤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안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물건을 나누고 버리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이유를 이때 실감했어요.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닌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싶었는데 이 얘기를 물건으로 치환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올해 모로는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가족과도 같다고 생각한 절친한 지인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무튼 그 언니가 준 물건들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고 보기만 해도 그때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계속 안 좋았는데 그 언니가 준 물건을 버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언니가 제가 감당 못할 크기의 스트레스를 물건을 주면 받을 건지 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물건으로 치환한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큰 비법인데 청취자 여러분께 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봐요. 좋지 못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다 듣는 라디오에서 하느냐 싶으신 분도 계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잖아요. 계속해야지 하면서 방치된 제 유튜브 계정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왕따를 당해도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잠시 왕따를 당했던 시절에 제가 시간이 지나니 잊히고 또 시간이 흘러가니 완전히 매몰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저의 경험담이었어요. 완전히 그 상처가 아무런 흉터가 없이 완전히 치유되거나 까맣게 잊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고민하던 저와
그 영상을 찍을 때의 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저, 모로는 다른 마음과 상황이니 2025년에 아주 큰 슬픔을 겪은 저 모로도 훗날 이 얘기를 들으며 쓰는숨을 짓는 순간이 올 거라. 그때를 기념하며 유튜브 드라이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남기는 거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해 힘들었던 마음을 저처럼 남겨보고 나중에는 추억처럼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은평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PD님께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마지막 녹음 소식을 듣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입니다. 모로는 이번 달 26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은평구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동주민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 아직 은평구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은평구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모로는 연신내에 있는 두 곳의 핸드드립 카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핸드드립 카페가 잘 돼서 언제든지 내가 올 수 있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또 오는 이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웃들이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살며 저와 함께 시간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평구에 사는 이웃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지? 우리 은평구 이웃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 동장, 은평구의 다양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로는 올해 1인 1책이라는 은평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들었는데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POD 출판으로 책 한 권을 내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은평구 이웃들과 수업을 다 같이 들으면서 자기가 무슨 책을 내고 싶은지, 왜 내고 싶은지, 기획서 쓰는 법,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등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웃들과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소통이 필요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알바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과정 노트에 기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때의 마음을 되새겨 다시 책을 쓸 거고요.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 다음에는 아주 저렴한 강의료를 내고 명사들의 강의를 들으러 갈 예정이기도 해요. 찾아보니 정말 좋은 내용과 주제들의 강의를 낮은 경쟁률로 들을 수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같이 들어봐요. 작가가 될 모로도 자극도 받고 공부도 하러 2026년에는 자주 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구, 살고 싶은 집, 이웃들을 만들려면,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은평구여야만 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연신내 6번 출구 쪽에 구 연신내 물빛공원이 이제는 GTX 연신 849로 바뀌면서 커다란 전광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공사장 외벽에 있던 조감도랑 너무 다르게 완성되어서 이게 뭐야? 마치 멋진 신세계나 사우론의 눈처럼 그 전광판을 봤을 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곳에 가보셨거나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을 보신 분 계실까요? 다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멀리 건널목에서 봐도 잘 보여요. 꽤 크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했던 정책이나 은평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즘은 왜 이걸 설치했는지
점점 알 것 같아요. 저만의 해석이지만 그걸 설치한 이유는 아직 은평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은평구는 어떻게 하면 은평구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말하고 싶어서 그걸 설치한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로요. 누구에게나 저를 소개할 때 확실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았던 모로. 근데 늦게 온 사춘기인지 30대 중반이 되는 모로가 요즘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흑도 백도 아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태로 한동안 회색 경계에 있는 모로는 이런 다양한 생각을 좋게 풀어내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회색 경계 90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90분 동안 사유하며 실현할 수 있는 같이 하지만 또 같이 하지 않기도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고민을 하는 은평구민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웬 홍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모로는 평생학습도시 1위를 2번이나 한 은평구민이잖아요. 학습과 발현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생각을 담은 책을 출판할 수도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득 담아 쓴 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평구에 사는 동, 또 제가 다른 구에 가더라도 은평구를 말할 때 대부분이 사랑스러우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서 얻은 힘으로 오랫동안 발랄하게 사는 모로, 그 마음이 있는 구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함께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라디오가 올라간 2년 동안 누구보다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어요. 힘들 때는 라디오 원고를 쓰면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얘기를 한 덕분에 그런 부분과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꽉 잡고 살아가 볼게요. 과연 녹음을 할 수 있는 건지 당일 녹음 시작 시간까지 한 회차도 빼놓지 않고 마음을 졸였을 PD님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진짜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멋대로 다이어리 라디오에 좋든 나쁘든 어떤 내용으로든 게시된 모든 출연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로는 앞으로 또 어떤 다이어리를 적게 될까요? 좋든 나쁘든 슬프든 아름답든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쌓일 예정인 수많은 페이지로 나중에 책을 낼 생각을 하니 심장이 두근거려지네요. 은평구청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끝났지만 제 다이어리는 계속 써내려갈 예정이니 언제든 궁금하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모로는 여기서 힘을 많이 얻은 덕에 은평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 페이지 정도는 언제든 공유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DJ였던 모로,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모로로.